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또 한양대 서울병원의 배재환 교수님, 이은문 교수님 모시고 자궁성근종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한 달에 한 번씩 뵈니까 좀 되게 오랜만에 뵙는 기분도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이 7월 1일인데요. 네.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갔는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너무 빠르신 것 같은데. 저희 2주 전에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희는 뭐 한 달 더 자주 보긴 하는데 어쨌든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네. 어떻습니까? 이현모 교수님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까? 우울하네요. 우울합니까? 비상사태입니까? 네, 우울합니다. 네. 지금 전공의들이 없는지도 너무 오래됐고 그러게요. 3, 4, 5, 6 네. 4개월, 네. 4개월 됐죠? 2월 중순 정도부터 네. 2월 19일부터 나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아직까지 별 진전이 없는 게 참 당직 쓴다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배재만 교수님? 네, 어제도 당직 쓰고 나온 거긴 한데 네. 점점 적응이 돼가는 것 같아요. 당직도. 제가 그래서 또 슬픕니다. 그러니까 방에 있는 라꾸라꾸가 이제 친구 같고 그래요. 저 락고락고가 자꾸 무너져가지고 새로 하나 바꿔 하나 사시지요. 네. 지금 뭐 쿠션이 다쳤거든요. 참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전공의 때 막 병원에서 당직을 쓰던 그런 기억이 현실로 되고 있어서 조금 슬프긴 한데 저도 이제 주말 배재만 교수님처럼 어제 당직 또 주말 금토 당직 뭐 이렇게 당직을 많이 써서 좀 약간 화면에 얼굴 눈빛을 보니까 좀 상태가 안 좋으시네요. 어쨌든, 화면이 이렇게 네. 조명이 좋아가지고 잘 그러네요. 네, 너무 그러니까요. 너무 그나마 좀 네. 어쨌든 뭐 좀 흐릿하게 나와야지. 맞아 저희도 뭐 네. 저희들 이제 방송하면서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희가 아는 지식을 좀 공유하고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저희들끼리 또 좀 벤틸레이션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가 얘기하면서도 서로 배우는 것도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좋습니다. 뭐 혹시 7월이면 이제 여름 혹시 휴가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연문 교수님? 저는 7월 말에 네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휴가를 안 가면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올해는 아버지가 갑자기 남해를 남의 가고 하셔가지고 남의 좋죠. 근데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셔서 네네. 아마 뭐 가시고 싶다고 하셔서 네네. 남해 쪽으로 부산 거쳐서 네. 자주 가는 가시는 것 걸로. 같은데 부산 쪽은. 부산이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요즘. 네. 네. 뭐 배지만 교수님께서는 저는 뭐 애가 고3이라 네. 올해는 방콕 예시 서포트 하시겠네요. 방콕에서. 네, 저는 원래 이제 여름 휴가를 이렇게 가지는 않는데 뭐 학회도 좀 있고 해서 그때 또 집에 또 와이프 생일도 있고 해서 이제 애들은 호캉스 수영장을 좀 갔다가 저는 이제 학회도 조금 장 다녀오고. 교수님은 저기 가잖아요. 그 네. 콜로라도. 콜로라도. 덴버. 네, 덴버에 그 뭐라고 얘기를 했댔죠? NRG를 뭐 영국, 미국 영국. 임상 네. 부인함 연구 부인하면 그렇죠. 네, 그런 영국 그래서 미팅. 네, 1년에 국제 2번 연구 있는데 이번에 콜로라도 덴버에서 있어서 네,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덴버 아니었어요? 올 여름에는 올 작년에 겨울에는 볼티모어. 올랜도 올랜도랑 볼티모어로. 언제 볼티모어가 덴버에서도 언제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였나? 작년 얘기하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오래된 얘기 같아요. 지난주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교수님들 진짜 체력적으로 좀 많이 피곤하실 텐데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또 저희를 필요한 또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또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화면에 모니터에 있는 얼굴과 요 얼굴이 좀 달라서 좀 슬프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한 5분 지나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는 거는 뭐 좋은 일인 거죠. 네, 좋은 일입니다. 오늘은 자궁성근증, 성근종으로 돼 있네요. 성근증, 자궁성근증, 아데노마이오시스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저희가 자궁근종에 대해서 한 3번 정도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궁근종이 흔하지만 자궁성근증은 오히려 증상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더 증상도 많고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배정현 교수님께서는 뭐 자궁성근종 절제술의 대가이시지만 자궁성근증 환자들이나 근종 환자들
어떻게 좀 어떤 측면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이게 문헌상으로 보면 성근증이 뭐 1000명에 1명 뭐 이렇게 있는 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지 않나요? 네, 문헌상 1000명이 한 명이면 거의 근종하고 근종이 뭐 같이 있는 경우도 많이 많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요즘 자궁내막증하고도 워낙 많고. 우연히 초음파 그냥 보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꽤 많아서 네. 제 느낌으로는 네. 뭐 한 10명에 한두 명은 있지 않나 하는 정도로 느껴지긴 하는데 네, 저도 충분히 그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네네. 물론 세팅이 저희는 이제 대학병원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그렇죠. 자주 볼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 뭐 굉장히 드문 게 아니라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또 그 난임 환자분들 중에 꽤 많은 부분들이 꽤 있어서 네. 참 이 치료 방법 선택하기가 그리고 난임에서 자궁성부증 좀 어렵죠. 좀 어렵죠. 네. 어렵고 항상 저희는 근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근거, 에비던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임신 관련된 자궁 성근증에 대한 얘기는 뭐 거의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얘기들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네네. 뭔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렇죠. 우리 좀- 준비하면서도 되게 어려웠던 실제로 이제 자궁 근종부터 지금 자궁 성근증, 성근종까지 우리 배재만 교수님께서 슬라이드를 만드시는데 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두 후배들을 위해서 몸소 이렇게 아니, 사실성이 만들면서도 저도 많이 배우고 고민도 많이 하고 좋았던 기회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 그러니까 참 흔하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진행하는데 말을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질문을 아까 던졌는데 어떻게 접근한 반응을 할까 무슨 말인지 질문보다 제가 대답을 좀 다른 대답을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이 좀 그렇고 이윤무 교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궁 성근증, 성근종 어떻습니까? 그 증상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성근증 같은 경우는 증상의 완화를 일단 네. 최대 목표로 하고요. 수술보다는 저는 성근증 같은 경우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증상 완화를 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 그런 걸 이제 목표로 하고 네네. 이제 수술적 치료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선택을 하게는 되는데 그렇죠. 네네. 이게 또 성근증의 특징이 폐경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건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근종하고 좀 다르잖아요. 근종은 폐경이 되더라도 큰 크기의 근종이 있으면 그거는 그대로 증상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성근증은 정말 생리하고 관련된 증상들만 주로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폐경이 되시면 좋아질 수 있어서 어쨌든 가능하면 그때까지 좀 버텨보려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참 근데 버틴다는 말이 참 맞는데 그 삶의 질이 참 안 좋아지면 안 좋죠. 네, 네. 너무 근종보다 더 나쁘죠. 그러니까요. 생리도 많고 빈혈 심해서 응급실에 피 맞으러 오고 쓰러지기도 하고 저희가 그 헤모글로빈 빈혈 혈색소 수치 막 3.4점대를 보는 게 보통 자궁 성근종 그쵸. 성근증 때문에 보시니까요. 아무튼 오늘 이런 자궁 성근증이라 얘기하면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게 뭐지? 어떤 질환이 조금 잘 모르신 분들이 분명히 네. 있고 근종이랑 조금 비슷하다. 뭐 근종의 친구, 뭐 형제, 네. 자매 이런 기분으로 조금 근종의 친구기도 하고 자궁 내막증 그치, 친구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여럿의 친구인데 나쁜 친구죠. 증상이 많아서.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로즈베리님 반갑습니다. 네, 장윤선님 오늘도 들어와셨네. 네,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최혜령님께서 저희 목소리 좋다고 네 감사합니다. 피곤해서 그럴 겁니다. 아름다운 세상님 네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옥소님도 네 반갑습니다. 네 최지은님 네 최지은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 들어와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한번 하나씩 네. 풀어보도록 할까요, 교수님? 네. 자, 자궁 성근증은 무엇입니까? 아까 뭐 장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근종 때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매 시간 보여드렸던 사진이고요. 네네. 그래서 근종은 이런 식으로 다 경계가 있는 감자 같은 애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 혹은 뭐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왼쪽이 자궁 성근증 사진이거든요. 그림인데
자궁 성근증은 이게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이 그냥 자궁이 모양으로 봤을 때는 그냥 자궁이 좀 뚱뚱해지는 뚱뚱해지는 그런 모양으로 있고 뭔가 이런 식으로 꺼낼 만한 게 없어요. 한다 그러면은 여기를 파서 이렇게 꺼내거나 혹은 자궁 전체를 떼어내는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으로 있는 거가 자궁 성근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궁 성근증을 이제 설명할 때 환자분들한테 좀 자궁이 부피가 커지거나 좀 뚱뚱해지는 표현을 많이 네,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환자분들이 그러면 제가 살을 빼면 자궁도 날씬해지는 맞아요. 질문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말씀하세요. 있더라고요. 전혀 관계는 없긴 저희가 보통은 한데. 초음파 보면서 설명을 하니까 네. 다음 사진 보면서 설명드리긴 할게요. MRI인데 보면은 왼쪽이 역시 자궁 성근증이고 오른쪽이 자궁 근종인데 네. 초음파도 이런 뷰로 보이거든요. 보면 보통은 여기가 가운데인데 이분은 많이 자궁 내막도 많이 깨져 있긴 하지만 여기 가운데 라인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여기가 한 요 정도 그려지는 게 보통이에요. 요 정도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는 지금 여기가 많이 두꺼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축이랑 단축의 비율이 다르다. 뭐 보통 저는 비대칭, 그렇게 네, 비대칭. 보통은 한 2대1 정도 되는데 여기는 보면 뭐 2대1이 안 되죠. 거의 한 1대1 정도밖에 안 되죠. 거의 공에 가까워져 있는 모양으로 있는 게 성근증이고 반면에 근종은 MRI에서도 이건 MRI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딱딱 경계가 그려지거든요. 이분 워낙 좀 근종이 큰 분이긴 했지만 근종이 여러 개지만 이런 작은 것들도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음 사진이 조금 가져올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가져왔는데 이게 수돌 사진인데 근종은 보면 사이즈가 커도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게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성근증 수술하는 건데 제가 그 칼로 잘랐던 모양대로 다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 잘려진 모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성근증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얘네들은 경계가 있으니까 싹싹 발라내면 수술장에서 보면 이게 이쁘게 색깔이 뺀질뺀질한 게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걸 딱 발라내서 꺼내면 되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만져가면서 혹은 뭐 로봇이나 복강경 이렇게 눌러가면서 하는데 이걸 완전히 제거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자궁 절제술을 1차로 권유하는 경우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출산이 종료된 여성분이라면 이제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자궁 적출이라는 용어에 더 좀 익숙한데 저희는 이제 좀 자궁 절제술이라고 이름이 네네. 네, 전 자궁 절제술, 뭐 자궁 절제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방법이 일단 수술적으로는 그게 어쨌든 뭐 그 방법이니까 근치적 방법이니까. 근데 문제는 출산하지 않은 여성분들한테 이거를 이제 아까 이현모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방법들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현모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환자들 출산을 하지 않은 출산을 해야 될 분들 이 오시면 어떻게 좀 이제 의견을 주시거나 치료를 하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임신을 만일에 시도를 하고 결혼을 하신 분이다. 네. 그러면 일단 빨리 임신을 시도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일단 이게 이 임신 자체가 치료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예, 임신 자체가 치료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이 가능하면은 빨리 임신을 준비를 하셔라. 시도를 하시고 안 되시면은 뭐 시험관하겠든 뭐든 어쨌든 빨리 임신하는 게 치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또 그런 분들 있죠. 이제 첫째는 낳는데 둘째는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이제 뭐 자궁 내 장치나 아니면은 요즘은 그런 비잔이라고 예전에 이제 자궁 내막증 치료제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제 써보기도 하고, 예, 그렇게 일단 준비를 할 때까지는 조금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기다려보는 거죠. 시간을 예. 네, 약물 치료를 한다. 제가 슬라이드 뭐 비슷한 내용이 있으니까 네네. 말씀드리고. 네네네. 사진 되게 잘 셀렉션 하셨네요. 네. 자, 자궁 성근증은 왜 생기느냐? 사실은 이게 다 근거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일단 썰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정확한 원인은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로 되어 있는데 가설이 두 가지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세 손상이 반복되어서 자궁 내막 조직이 근충으로 들어간다. 말이 좀 어려운데
자궁 내막 안쪽에 아까 사진으로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자궁 내막이거든요. 여기 내막에 있는 조직들이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 저항절개를 했다든지 아니면 소파술 같은 걸 했었을 때 여기 있는 내막 조직이 여기 근육층으로 파고 들어간다라는 썰이 미세 손상 썰이 되겠고 여기 그 다음에 자궁이 저절로 이렇게 수축하는 과정에서도 여기 있는 조직들이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그게 미세 손상설인데 여기 근처에서 생기는 거는 설명이 잘 되는데 여기 생기는 건 잘 설명이 안 돼.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그래서 거기를 설명하는 방법이 자궁 근층 내에서 새로운 자궁 내막 조직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근층은 근육만 있어야 되는데 자꾸 자궁 내막 조직이 생기는 게 성근층이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층 안에서 그냥 저절로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둘 다 완벽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맞아 떨어지질 않아서 앞에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만을 많이 한 사람, 제왕절개한 사람, 소파술을 여러 번 한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긴 걸로 되어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을 모른다가 맞습니다. 원인을 아시나요? 네. 다음 거 하나 더 할게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저희가 뭐 지나가면서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일 흔한 게 비정상 자궁 출혈. 대부분은 양이 많죠. 생리양이 엄청 많아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빈혈 수치가 뭐 4, 5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생리 기간이 길어진다. 뭐 예를 들면 보통은 일주일 정도 일반적으로는 일주일 정도인데 막 2주, 3주 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생리통, 골반통. 제일 힘들어하는 게 생리통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다음 생리 오는 거를 막 너무 이렇게 예기 불안이 있을 정도로 나는 다음 생리 때 어떻게 막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올 때마다 응급실 오시고 그런 분들도 있고 생리가 아닐 때 평소에도 골반통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난임병원에서 많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궁 성근증 때문에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임신이 됐는데 반복적으로 유산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에 사실 수술하는 걸 좀 고민을 하게 되죠. 네. 네. 나머지는 꼭 수술해야 되는 거를 고민을 잘 하는 경우들은 아닌데 제가 보면 굳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은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증상이 너무 다양한데 이게 뭐 항상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증상들이고 환자분들도 오실 때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많은 이 성근증이 참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수술을 하면 참 해결될 문제긴 한데 딱 막상 자궁을 절제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환자분 입장에서 쉬운 결정이 아닌 것 같아요. 엄청 고민하고 오시긴 하죠. 네. 그래서 저기 보시면 리미캉님께서 뭐 생리 때 아기 낳는 통증 이런 표현을 쓰시듯이 생리 때 생리통이 그 정도로 출산의 고통에 비유할 만큼 아프신 분도 있다. 뭐 이런 건 것 같습니다. 질문이 몇 개 있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최혜령님께서 자궁성근증에 유전 영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근종도 유전이 있다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가족력이 있다는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성근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성근증도 가족력은 있는데 어머님이 있다고 해서 그렇죠. 꼭 성근증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력은 있지만 유전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네, 그렇게 합니다. 아름다운 세상님께서 자궁 성근증이 있으면 자궁 탈출도 생기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이모 교수님 어떻습니까? 좀 별개가 아닐까 싶기는 네. 하고요. 자궁 탈출은 자궁을 받쳐주는 그런 지지해주는 구조물들이 약해지면서 빠져나오는 건 거고, 성근증은 자궁 자체가 이렇게 두꺼워지는 건 거니까 두 개의 기전이 좀 다른 건 거죠. 그래서 성근증이 있다고 탈출이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고 자궁 탈출이 생기신 분들 중에서 성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궁 탈출은 난산, 그냥 자연분만을 했는데 난산하신 분들이 영향이 가장 큰 걸로 좀 알려져 있으니까 아마 어쨌든 아까 말씀 주셨듯이 자궁을 지지하고 있는 근육과 인대들이
늘어나서 처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네.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장윤선님께서 자궁성근증이 뭔지 질문 주셨는데 배재명 교수께서 아주 잘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세상님께서 자궁성근증은 수술하는 방법이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 뭐 치료 뒤에 네, 수술 뒤에 방법은 치료 쭉 얘기가 나올 거여서 그때 네, 조금 설명 더 네네. 네, 그때 다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아름다운 세상님이 질문이 엄청 많으세요. 한번 몰아서 한번 소개 한번 해보세요. 그래 알겠습니다. 저 다음 질문을 PD님께서 아름다운 세상님 질문만 모아서 해주시면 특집으로 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왜냐면 되게 궁금하신 자궁성근증 있으신 것 같아요. 질문의 내용들이 네네. 보니까 있으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리해 주시고 계시고 다음 걸 할까요? 네, 그러면? 이어서 네, 답변을 정리하시는 동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자궁성근증은 MRI를 찍어야 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원래 제가 읽어도 돼요. 네. 제가 질문 드리고 두 분한테 제가 여쭤보려고. 네. 찍어야 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꼭 찍어야 되진 않지만 MRI가 왜냐면 일단 MRI가 이제 근종 수술할 때는 보험이 돼서 자궁 근종을 수술할 때는 저는 찍는데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실손 있고 하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찍는 경우는 이제 꼭 찍어야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찍습니다. 네, 저도 찍어야 네. 된다고. 저는 뭐 수술하는 네. 경우들이 꽤 있기도 하니까. 네네. 네. 수술하면 당연히 찍고요. 네. 이게 이제 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근종 인주 요즘은 별로 없죠. 자궁 근종이 MRI 찍을 때 보험이 되니까 근종이 의심이 돼서 네. 드는 사람들 다 찍잖아요. 찍는데 예전에 다들 한 번씩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게 근종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럼요. 정말 자궁성근증이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앞이 깜깜해지고 저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MRI를 무조건 찍거든요. 근데 사실 MRI를 찍으면 그러니까 선근증과 근종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근종을 위해서 MRI 찍어서 수술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 선근증이다라고 하면 저는 수술을 안 하고 이제 약물 치료나 이쪽으로 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선근증이든 MRI든 의심이 되면 무조건 찍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에비던스를 조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검사는 그래도 MRI가 맞고요. 질식 초음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하잖아요. 선별 검사처럼 하는데 뭐 꽤 나쁘지는 않아요. 민감도도 80에서 86, 특이도 50에서 56. 이거는 굳이 설명을 안 드리고 정확도로 말씀을 드리면 정확도가 한 68에서 85% 정도 된다. 그러니까 성근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성근증이 나오는 게 68%에서 85%. 반면에 MRI는 연구 결과에 따라 좀씩 다르긴 하지만 91%에서 98%까지 나오니까 MRI를 찍으면 어느 정도 성근증, 아까 말씀하셨던 근종인 줄 알고 수술 들어갔는데 성근증이더라. 이런 거는 좀 많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MRI를 찍게 되는 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히 수술할 때는 꼭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MRI 성근증이 의심이 되든 근종이 의심이 되든. 저도 앞으로 MRI 열심히 찍어가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환자분들 이제 입원해서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편의상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특히 뭐 자궁, 근종, 성근종 떠나서 난소 종양이 있을 때 네. 조금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저희가 뭐 경계성 종양인지 악성인지 애매할 때 봤을 때 초음파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솔리드 고형 성분이 보인다. 이런 분들은 저는 MRI를 다 찍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근데 그런 경우도 MRI 보험이 안 되니까 보험 이제 MRI가 좋은 우리 이미지 툴이긴 한데 보험이 좀 안 되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고 근종절제술 할 때도 이게 실제로는 이제 이 임신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수술은 되는데 뭐 45세, 6세, 7세 이런 분들은 또 원래는 안 되는데 그런 것들 삭감되거나 그랬던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기준이 없어요. 네. 나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또 재밌는 거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근종절제술 하려고 준비해서 MR 찍었는데 자궁절제술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관계없는 것 같아서. 출산율이 엄청 떨어지다 보니까 네,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 자궁을 세이브하고
임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웬만하면 해주는 네, 거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출산이 너무 낮긴 한 것 네, 같아요. 출산율이 그렇죠. 너무 저희가 낮아서. 세계 제일 낮죠. 0.67? 67. 67인가요? 67이었죠? 아, 작년. 심각하긴 해요. 심각하죠. 네. 네.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옷 색깔이 잘 어울리셔서. 자궁 그러네요. 선근증은 약으로 치료가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자, 결론은 크기를 장기적으로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약물은 없다. 성근증을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근종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료의 목적이 통증 완화와 생리양 감소, 그러니까 증상을 없애는 게 메인 목적이고 자궁 부피를 줄이는 거는 사실은 거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약제들을 한 5개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 피임약, 전구 피임제는 생리통을 줄이는 데는 꽤 도움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생리통 심한 분들은 경구 피임제를 쓸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생리양을 줄이는 데는 그닥 효과가 좀 미미한 정도. 자궁 크기를 줄이는 건 전혀 효과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 프로게스틴이라고 써져 있는 게 아까 상품명을 말씀을 드리기가 뭐해서 이렇게 쓴 건데 이게 비잔 자궁 내막증 치료제거든요. 아까 처음에 자궁 성근증이랑 자궁 내막증이랑 친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궁 내막증 치료제를 자궁 성근증 치료제로 썼을 때 효과가 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생리양도 생리를 한 10명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안 하잖아요. 생리를 한 6개월 이상 썼을 때 생리를 10명 중에 6, 7명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성근증은 아닌 것 같아요. 성근증은 약을 써도 생리 안 하는 분이 한 서너 명? 대부분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더 훨씬 더 많이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자궁 부피가 감소한다는 근거는 없는데 경험상으로 오래 쓰신 분들 더 안 자라고 그냥 적어도 유지는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아까 질문 누가 주셨는데 자궁 내 장치가 이게 미레나거든요. 이게 미레나는 자궁 안에 이 프로게스틴 계열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게 하는 그런 장치인데 전신으로 가지는 않는데 자궁에만 작용을 하니까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통증 완화의 효과도 있고 생리양도 많이 줄고 그 문제는 근데 얘가 잘 빠져요. 맞습니다. 네. 제대로 유지만 되면 감사한데 심한 분들 중에 자궁 내 장치 미레나가 뭐 5년 주기라고 5년이 주기가 아니고 뭐죠? 그 교환 교체 시기. 교체 시기가 네. 5년인데 5년까지 유지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궁 내 장치를 뱉어내죠. 뱉어낸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은데 여기 사진 약간 그 그림을 보시면 밀려 나오게 돼. 네, 이렇게 얘가 뚱뚱해져 있으니까 원래 미레나라는 게 이렇게 T로 이렇게 딱 여기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에요. 이 사진은 사실은. 그렇죠. 이게 더 이렇게 들어오면은 얘가 찡겨가지고 T가 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생리할 때 이렇게 쓱 빠져나와 버리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자리만 갖고 있으면 5년이면은 40살에 진단이 돼도 두 번이면 두 번만 그렇죠. 네, 두 번만 끼면은 이제 졸업 폐경이면 졸업이니까 네, 네. 졸업이 되는 거니까 버티면 되는데 이게 자궁 내 장치 말씀이 나와서 드는 생각은 조금 초기에 경도의 자궁 성근증 때 미리 조금 선제적으로 하면 조금 수월하게 저희가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럴 그래서,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건강하신 분들은 산부인과 가서 자궁경부암 세포 검사를 하고 비인과 초음파를 보는 것을 이제 권하지 않습니까? 학회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미리 좀 알게 되면. 네, 맞아요. 좀 그래도 네. 관리를 미리 좀 들어가는 게 네. 네. 대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참다 이제 되게 참을성이 좋으신 것 같아요. 여성분들 진짜. 왜냐면 아까 말한 그 생리통, 저희는 생리를 안 해서 생리통은 모르겠지만 출산하시는 분들 옆에서 많이 봐서 출산의 그 고통을 많이 간접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 보기만 해도 느껴보지 못했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죠. 간접적으로 느끼려고 노력을 했죠. 네.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쨌든 그 정도는 좀 있는데 그래도
수술을 하는 걸 더 싫어해서 참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들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네, 좀 안타까운 네.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참 말하기도 되게 어려운. 저번에 이제 근종 부분인가요? 그때 할 때 수술할 때 이게 이 환자의 심리적인 부분, 자궁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심리적인 게 크다 이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이제 여성분들에서 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근종은 근종만 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자궁성근종을 수술하게 되면 자궁을 절제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많이 부담이 되죠. 네. 어쨌든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도 1년에 한 번씩 꼭 집 근처에 산부인과를 꼭 방문해서 한번 체크를 항상 해보는 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2개 더 하고 네. 그다음에 폐경주사, 이분 폐경주사라고 썼어요. 지난번에 네. GnRH 아고니스트라고 하는데 우리말이 너무 길어서 네, 대단하신데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주로 네. 폐경주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일시적으로 진짜 폐경을 만드는 거예요. 저 윤주님 님께서 질문을 성근증은 폐경이 되면 정상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정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증상이 없어지거든요. 통증이라든지 생리량이 없어지니까 폐경이 되면 이제 이렇게 암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냥 뭐 지내시면 되는 건데 네. 정상이 되는 건 아니고 조금 줄어들기는 하는데 완전히 정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폐경주사라는 거가 결국은 일시적인 폐경을 만드는 거죠. 일시적인 폐경을 만드니까 당연히 통증이나 생리량 감소에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를 오래 쓰지 못하는 게 문제죠. 네, 부작용이 오래 너무 쓰면은 뭐 심하니까. 골다공증이라든지 증상도 그렇고 폐경 증상이라든지 골다공증 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네네. 대개는 한 6개월 이상 6개월, 쓰기가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쓰고 나면 도로 자궁 크기가 원래 사이즈로 돌아와요. 돌아오는. 네, 네. 그래서 일시적이라고 자궁 부피가 감소하긴 하지만 그게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어서 장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약물은 제가 없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일시적으로밖에 줄일 수가 없고 장기적으로 쓰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렇지만 뭐 쓰는 동안에는 통증이라든지 생리량 감소는 효과는 확실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는 엔세이드라고 하는 진통제인데요. 이분 한글로 안 적으셨네요. 진통제가 좀 약간 애매하잖아요. 소염 진통제가 진통제. 소염 진통제인데 네. 약간 타이레놀은 아니잖아요. 네, 그쵸. 타이레놀은 아니고 네. 무슨 주로 펜으로 끝나는 애들. 펜. 네, 주로 펜으로 끝나는 애들이 많은데 브루펜. 브루펜, 이부프로펜, 뭐 아세토아미노펜도 펜으로 끝나는. 그건 그 아닙니다. 펜은 다른 펜 네, 같습니다. 타이레놀이 원래 아세토아미노펜인데 그 펜 아니고요. 뭐 브루펜, 뭐 펜잘 뭐 이런 것도 되나요? 펜잘도 엔세이드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진통제가 음. 엔세이드의 소염 진통제를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엔세이드 계열 약제가 통증 완화에 아세토아미노펜, 타이레놀보다도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미리 썼을 때 특히나. 그래서 통증 완화에는 효과가 있지만 생리량 감소에는 효과가 없고 자궁 부피 감소에도 효과가 없는 통증 줄이는 목적, 말 그대로 진통제의 역할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PD님께서 질문을 엄청 적어주셨는데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아요. 네, 그래서 많네요. 질문을 좀 답변해 드려야 될 것 성근증을 같은데 질문이 지금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씩 제가 빨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토마토님께서 임신 준비 중인데 자궁 내막 근처에 근종이 있는데 착상에 방해가 된다면 전막하 근종을 수술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모 교수님? 아, 근종이군요. 저는 아까 선근종을 이해한 줄 알았더니 저희는 착상에 방해가 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수술을 하시는 게 맞죠? 네. 수술을 하셔야 되고 일단 준비를 해보시고 그렇죠. 잘 안 된다고 하면 하는 것도 뭐 방법일 것 같고. 저거는 이제 얘기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MRI를 한번 네. 찍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때 MRI를 도움이 될 찍고 것 같습니다. 내막이랑 근종이랑 관계가 초음파보다는 MRI가 더 잘 보이니까 충분히 MRI를 찍고. 급여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급여죠. 네, 저건. 네, 네. 그리고 윤주님 아까 답변 주셨고 폐경이 되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증상이 일단은 좋아지고 자궁은 정상 크기로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예 안 돌아갈 수 있어요. 일상생활이 정상이 그렇죠. 되겠죠. 정상으로 그렇죠. 돌아가겠죠. 네, 네. 자궁은 정상은 아니고 그냥
거기서 멈추는 상태가 될 테지만은 더 진행되지 않고. 그래서 자궁 근종이나 자궁 성근증 둘 다 폐경이 되면 일단 증상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일상생활 정상화가 된다라고 네. 보면 되겠죠. 네. 그릭님께서 자궁 오늘 근데 영어를 성근증, 성분증, 상근증 뭐 되게 이게 영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성근 어려워요. 네, 우리 어려워요. 말도 어렵잖아요. 네, 말이 어려워서 말하는 것도 예, 이것도 저기예요. 그 한글 말로 샘근종. 샘근종. 샘근증이 맞죠. 네, 그래서 네. 그 한글도 어려운데 어쨌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궁 성근증은 미래나 자궁 내 장치가 도움이 될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 완화와 네. 생리양 감소에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거의 1차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일차적으로 해보는 거죠. 그렇죠. 5년 차이니까. 수술하기 전에 무조건 써보는 거죠. 날이죠. 네네. 심한 분들 중에 안 빠지고 5년 버티는 분들이 한 10에서 20%? 그 정도밖에 안 네, 되지 네, 않아요? 드물죠. 심한 분들 중에. 그렇죠. 심한 분들. 그러니까 심한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저기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수술하기 전에 제일 좋은 방법인 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대학병원에 오신 분들이 이제 개인 병원에서 이 미래날 하고 하다 안 돼서 빠져서 오시죠. 네, 안 돼서 네. 결국 오시니까 저희는 조금 더 심한 경우가 뭐 부작용이 생기고 힘들어도 그냥 빼면 되잖아요. 그쵸. 얘는 상대적으로 뭐 부작용이 있을 때라도 네. 크게 저희가 없으니까 네. 침습적인 게 덜하니까. 뭐 시술도 간단하고 빼는 네. 것도 간단하고 네. 뭐 대부분은 괜찮은데 가끔 드물게 통증을 되게 예민하게 보시는 그런 분들도 분도 있어요. 있죠. 예. 네. 그런 경우 정말 이제 진정을 하고 가끔 수술방 가서 하기도 하고 뭐 드물게 하기도 하죠. 너무 소리 예민하신 지르면 분. 볼 수 뛰는 것도 있을 수 많고. 있다. 네. 아름다운 세상 질문을 잘 정리해 주셨네요. 자궁 성근증은 나이와 연관이 있나요? 배 전체 통증을 유발하나요? 복부 비만의 경우, 심한 경우 수술하는 것이 좋은가요? 네, 유무 교수님 어떻습니까? 나이랑 연관이 있죠. 일단은 이게 생리하고 관련이 있는 건 그렇죠. 거니까 네. 나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생리를 계속 하면 할수록 성근증은 점점 심해지는 거니까 더 악화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폐경이 되면은 좋아진다.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건 거니까 네네. 나이와 연관이 있는 건 거고 배 전체에 통증을 유발하나요? 이게 이제 그 생리통의 양상을 좀 봐야 되는데 생리통이 대개는 생리할 때만 이렇게 통증이 있는데 생리할 때 있는 통증은 생리통이라고 하죠. 근데 이 생리통의 기전이 결국에는 자궁이나 그 자궁을 싸고 있는 장막, 그 다음에 나팔관, 그 주변에 있는 복막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축을 하면서 통증을 유발을 하는 건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궁만 수축을 하면서 통증이 생기겠지만 이게 점점 심해지면은 배 전체에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리가 아닐 때도 통증이 생길 수 있겠죠. 이제 만성 골반통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고 그 다음에 전체 통증이라는 게 우리가 골반은 이게 신경이 하나가 딱 가서 여기서 이렇게 아픈 거다 이게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신경이 다 얼기설기 그물처럼 엮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가 아픈데 전부가 통증을 느끼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그 해부학적인 구조 때문에 성근증이 있어서 통증이 자궁만 수축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의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저도 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복부 비만이 심한 경우 수술하는 것이 좋은가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네. 저기 지방 수술을 한 건 흡입술 얘기하신 건 아니겠죠? 아니 근데 이게 농담입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우리 장학 교수 얘기했던 그러니까 자궁이 뚱뚱해지니까 그러니까 몸이 뚱뚱해지고 비만이 됐을 때 자궁도 같이 살이 쪄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실제로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복부 비만하고 성근증은 전혀 연관이 없죠. 연관이 없고 수술을 하는 거는 그 증상의 유무, 그러니까 정도 그런 거에 따라서 수술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재명 교수님 뭐 추가 코멘트? 네. 거의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좀 넘겨주십시오, 피디님. 네. 요번 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엔젤님께서 자궁 근종인지 성근증인지 있으면 생리량이 모두 많은가요? 50대 초반 여성인데 비뇨 수치와 철분제를 먹고 있습니다.
자궁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모두 빈혈이 심한가요? 수치가 10 이하로 나오고 철분제 먹으면 좀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배정호 교수님 어떻습니까? 자궁 근종인지 성근증인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생리량이 많아질 수 있죠. 네. 무조건 많아지는 건 아니고요. 제일 흔한 게 생리량 많아지는 것, 제일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생리량 늘어나는 거니까 빈혈 수치가 낮아서 뭐 철분제 드시고 모두가 아니고요. 일부긴 한데 뭐 꽤 많습니다. 뭐 빈혈 생길 수 있는 분들은 정도 뭐 근종이나 성근증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수치가 10 이하 나오면 철분제 드시라고 하죠. 되게. 네, 그래서 아마 50대 초반이니까 뭐 보시는 선생님이 수술하자고 안 하시고 지켜보자, 폐경까지 좀 지켜보자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 이 철분제 얘기가 나오니까 문득 든 생각이 저희가 이제 주사 철분제를 많이 처방하고 네, 있잖아요. 네. 이제 왜냐하면 수혈에 비해서 안전하고 수혈만큼의 이제 효과가 이제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최근에 이게 보험이 됐더라고요. 네. 네. 폐뭐 땡땡땡 뭐 네, 말씀하셨죠? 엄청 비쌌던 네, 약이 엄청 이제 네. 보험이 됐어요. 4분의 1 정도 줄었더라고요. 거기다 그게 비교 가격인데 급여가 되면 또 50%니까 엄청 절대서 어쨌든 좋은 일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급여를 잘 못 내고 있습니다. 보험시스템에서 아직 그거 조심 좀 일단은 근데 이제 비교로도 이전에 뭐 1000mg짜리 40만 원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철분제 주사 맞으면 우리가 2주 정도 있으면 이 해세 수치 1일 정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요. 주사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영양 젤리께서 영양 전문가 또 계신데 네, 배정 교수님 다재다능하신 것 같아요. 자꾸 갖다 보지. 자궁 질환이 있을 때 꼭 이 음식만은 피하고 먹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혹은 근종이 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자궁 질환은 너무 범위가 크기는 한데 크네요. 네. 지금은 성분증이다. 성근증이나 네. 성근증 근종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근종 첫 시간에 말씀을 좀 음식은 말씀드리긴 했죠. 그때 말씀드렸던 게 그 고기보다는 생선 종류가 좀 더 낫고 그다음에 야채 그다음에 과일 뭐 오렌지 뭐 이런 과일들이 조금 좋은 걸로 되어 있고 술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죠. 술 안 좋은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콩이라든지 이렇게 콩을 과량 섭취하는 것과 여성 호르몬이 좀 갈 수가 있어서 콩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조금 피하는 거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근거가 매우 약합니다. 이런 거.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하셔도 생길 사람도 생깁니다. 네. 어떻습니까, 영민 교수님? 뭐 딱히 환자분들이 저런 질문을 하면 저는 특별히 가리지 말고 그냥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금종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고기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잖아요. 먹으면 안 좋다, 악화될 수 있고 뭐 근종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다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매일 먹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그러면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먹는 거 그 정도면은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뭐 네.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콩도 지금 말씀하신 콩이 분명히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성분이 있는 거는 맞지만 우리가 콩을 먹는다고 했을 때 아니 근데 밥 반찬에 콩자반이 있어요. 이거를 한 그릇을 다 먹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한두 번 먹고 그렇죠. 마는 건 거니까. 그래서 사실 먹는 양의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먹는 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저도 하긴 그렇게 하거든요. 아침에 네, 콩국수 네. 먹고 점심에 두부 먹고 저녁에 콩국수 한 접시 먹고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그 약간 그런 것들 석류. 석류는 네. 석류는 사실 챙겨서 드시는 분들이 거의 매일 먹어요. 석류는 좀 센 것 같아요. 네, 석류는 네. 매일 아, 드세요. 네, 석류를 네. 왕창 먹으면 진짜 회춘하는 것처럼 생리 끊긴 분들이 생리를 해요. 아, 네. 그리고 갱년기 증상도 좋아지시고 좋아지니까. 뭐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류 좀 다른 부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매일 드시는 겁니다. 아, 매일. 아래 네. 매일 드시고 석류 액기스 같은 네, 액기스 맞아요. 네, 액기스라든지 고농도네요. 고농도를 네. 그냥 드시니까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클레어라고 읽어야 되나요? 클레어. 클레어님, 네. 네. 자궁 성근증 클레어. 있는데 생리주기 일정 후 생리량이나
생리통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매년 검진 시 조금씩 작은 크기가 커지는 것 같은데 치료나 뭐 미레나 같은 시술을 해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시술 안 해도 될 것 같은 증상이 없으면 해야 되나요? 성근증의 가장 큰 특징은 성근증으로 진단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증상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증상이 없으면 제일 많은 증상이 생리양이나 생리통인데 이게 전혀 없어. 없으니까. 자궁은 성근증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큰 거, 네. 뭐 두꺼워져 있고 그런 소견이 있을 수 있지만 증상이 없고. 근데 매년 검진할 때마다 사이즈가 커지는 거면 생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사이즈가 커지는 거겠죠. 네네. 근데 증상이 없으면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그쵸. 같아요. 네, 저 저는 뭐 나이가 네. 몇 살인지가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예를 주실 들어서 것 같습니다. 예, 네. 젊으신 분이면 30대나 뭐 20대, 30대 같으면 앞으로 네네. 더 커질 수 있는 기간이 10년, 20년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래도 뭐 치료는 당장 안 하도 말씀드린 대로 치료 저기를 더 커지는 걸 막는 약은 없거든요. 네네. 커지는 걸 막는 약은 없으니까 뭐 치료를 빨리 해야 되는 개념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이렇게 지켜보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음파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나 제이제이님께서 자궁 성근증과 소변을 참지 못한 건 연관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배정현 교수님. 소변을 참지 못하는 거 연관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성근증은 네. 사이즈가 아까 저기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 근종은 엄청나게 커지는 분들 골반을 벗어나는 경우까지 그렇죠. 커지는 경우도 15cm, 막 20cm 이렇게 커지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성근증은 심하다고 해도 골반을 벗어나는 벗어날 경우는 수는 별로 없죠. 없어요. 네. 그래서 방광을 많이 세게 누르거나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또 하나는 주로는 앞쪽보다는 뒤쪽에 성근증이 훨씬 많잖아요. 네네. 방광은 앞쪽에 있으니까 성근증 때문에 소변을 참지 못하는 화장실을 좀 자주 가시는 거는 상대적으로 근종보다는 더 가능성이 떨어지긴 하는데 네. 참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도 사실은 이게 어떤 증상이 과민성 방광에 대한 증상인지 아니면 진짜 방광이 눌려서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건지 과민성 방광 같은 경우는 자궁 성근증과 관련이 없고요. 방광이 눌려서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거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근종보다는 가능성은 떨어진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조금 더 있어서 질문 갖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2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치료를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질문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게 핫한데요. 제가 네. 생각보다 핫하네요, 진짜로. 이게 많다 이거죠. 네. 이거 네. 지금 저희가 지금 각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거 성근증에 대해서 이게 별로 이렇게 많이 노출이 안 되어 그런 것 있어요. 같아요. 예. 근종은 되게 많은데 네. 저희가 다시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강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보충 수업을 하시죠. 네.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사킨님께서 빈혈수치 7입니다. 심각한 정도일까요? 미래는 하고도 안 오르면 철분 주사 맞아야 할까요? 심각합니까? 빈혈 수치면 네, 심각하죠. 심각하죠. 절반인 네. 거잖아요. 반인 거죠. 네. 제가 15니까 네. 반이 안 되는. 피가 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은 빈혈 수치가 7인 거는 상당히 심각한 건데 미레나를 지금 하셨다라고 하면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미레나가 생리양 감소를 만들고 그러면서 빈혈 수치도 오르게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제가 보니까 3개월 뒤에 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3개월 뒤에 오면 거의 다 정상이 되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한 3개월 정도 기다려 보시고 근데도 수치가 안 올랐다. 이거는 그러니까 출혈도 없었고 그랬는데 수치가 안 올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다른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미레나를 했는데 계속 생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철분제 아니면 다른 치료를 좀 고려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철분 주사를 맞아야 할 일은 미레나가 제대로 작용을 하고 그랬으면은 철분 주사 맞을 일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엔젤님께서 재밌는 질문 주셨는데 주사 철분제는 본인이 찌르나요? 네, 이거는 아니고 보통 혈관 주사예요. 혈관 혈관 주사죠, 주사이기 때문에 혈관 주사. 혈관 주사라서 다 타인이 찔러줍니다. 네, 그래서 병원 가시면 보통 간호사분들이 나르시니까
본인 찌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리니지님, 리니지님. 린이지님, 네. 자궁 성건증이 있는데 폐기는 지 2년이 됐습니다. 크기가 더 커지진 않는 건가요? 폐경 후 여성 호르몬 듀아비브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성건증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보세요. 크기가 더 커지지는 않죠. 네. 이론적으로 더 커지진 않고 듀아비브 복용한다고 해서 성근증에 영향을 줄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호르몬제 많이 쓰지만 근종이나 성근증이 더 진행하는 경우는 워낙에 낮기 때문에 네. 그 호르몬 그 농도가 굉장히 낮아서 뭐 근종이나 성근증에 영향을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좀 번외 얘기인데 듀아비브가 참 좋은 약인데 이게 네. 그 판매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보험 이슈가 보험 크지 이슈인가요? 않았어요. 예. 약이 안 들어왔다가 최근에 다시 그것도 들어온- 있었고 제가 보험 기준이 저희는 심평원 많이 따라야 되니까 네. 비용 부담 네. 안 따질 수가 없죠. 저게 네.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꽤 됐었거든요. 아, 예. 좋은 약인데 그렇죠 좋은 정말. 약. 예, 근데 생각보다 많이 음. 뭐 저희 물론 많이 쓰는 파트는 아니긴 한데 네 아무튼 오늘 뭐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다 해서 답변을 못해 거의- 죄송하고요. 네. 다음에 저희가 보충 수업 잘 준비해가지고 질문도 좀 잘 받고 치료에 대한 얘기도 조금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 또 시간 내주신 우리 한양대병원 서울병원의 이제 배재만 교수님과 영문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제 뭐 또 정신도 좀 돌아오는 것 같고 아까 제가 질문했는지 무슨 질문했는지 방송을 보면 차마 못 볼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저희도 저희 건강을 위해서 오늘은 생선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보다는 날씨도 무덥고 좀 있으면 장마철이라고 합니다. 지금 장마철입니다. 지금 장마철인가요? 장마 시작했습니다. 비가 하지 않아가지고 주말에 비가 많이 왔군요. 네. 요즘 병원에 있으니까 비가 온지 뭐 눈이 온지 눈은 안 오죠. 아직 정신이 안 돌아오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 비 피해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8월 첫째 주 월요일 저녁 6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